자, 2026년 3월 12일 오늘 금시장 분석 바로 시작하죠. 지금 국내 금값 정말 뜨겁습니다. 단순히 국제 시세만 좋은 게 아니에요. 높은 환율, 여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서 역대급 고점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하나하나 풀어보면서요. 과연 지금 상황에서 가장 똑똑한 투자 전략은 뭘지 숫자로 아주 명쾌하게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금 투자할 때 제일 먼저 뭐 확인하나요? 당연히 가격이죠. 근데요,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진짜 질문은 오늘 금값 얼마지가 아닙니다.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로 내는 돈은 얼마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만 오늘 시장에 숨어있는 함정도 피하고 또 기회도 잡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모든 분석의 출발점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우리나라 금시장의 기준, 바로 KB국민은행에서 고시하는 가격입니다. 이걸 기준으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첫 그림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표를 한번 보시죠. 금 가격이 하나가 아니라 3개죠? 이게 중요합니다. 가운데 기준가 24만 5,198.8원은 이건 말 그대로 기준일 뿐이고요. 우리가 실제로 체감하는 가격은 바로 위아래 두 개입니다. 내가 살 때는 그램당 24만 7,650.78원을 내야 하고 반대로 팔 때는 24만 2,746.82원을 받게 되는 거죠. 바로 이 차이, 이게 바로 스프레드라고 하는 유통비용인데 실물 금 투자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첫 번째 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단위, 바로 돈 단위로 한번 환산해 볼게요. 그램으로 볼 때는 잘 안 보였던 게 이 돈으로 계산해 보면 확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뭐냐면 이론적인 가격하고 실제 우리가 금은방에서 내는 돈 사이에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보세요. 아까 그 국민은행 고시가로 계산하면 금 한도는 이론적으로 91만 9,495원이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종로 금은방 가서 금 한돈 주세요 하면 얼마를 내야 하냐? 무려 107만 3천원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 이 불균형이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서 나오는 건지 지금부터 그걸 펼쳐보겠습니다. 이 가격 차이를 푸는 첫 번째 열쇠, 바로 환율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금은 국제시장에서 달러로 거래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금값은 국제금값 곱하기 원달러 환율, 이 공식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환율이 오르면 국제금값이 가만히 있어도 국내 금값은 올라가는 거죠. 한마디로 국내 금값의 숨은 조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1,480.33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화 가치가 그만큼 낮다는 거고 똑같은 금을 사오더라도 우리가 더 많은 원화를 줘야 한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높은 환율이 국내 금값을 튼튼하게 받쳐주고 있는 첫 번째 기둥인 셈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지금 금값이 왜 이렇게 비싼가? 그 이유는 딱 하나가 아닙니다. 마치 엔진 3기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가격을 밀어올리는 형국이거든요. 지금부터 그 강력한 3가지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국제 금값 자체가 온스당 5,152달러 수준으로 굉장히 높아요. 둘째, 여기에 아까 말씀드린 1,480원대 강달러, 즉 높은 환율이 기름을 붓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게 바로 국내 소매시장의 비싼 프리미엄입니다. 이 3가지가 합쳐지니까 이건 뭐 말 그대로 가격 상승의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진 거죠.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자, 그럼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그 소매 프리미엄, 이론과 현실의 차이가 대체 정확히 얼마일까요? 이제 그 눈에 보이지 않던 비용을 숫자로 딱 까놓고 보겠습니다. 이 숫자를 알아야 내 투자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감이 오거든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죠. 15만 3,505원. 금 한 돈을 살 때마다 이론가보다 이만큼의 돈을 더 내고 있는 겁니다. 이걸 퍼센트로 따지면 무려 16.7%나 돼요. 쉽게 말해서 금을 사는 그 순간 내 투자는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16.7%에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 이걸 만회하고 수익을 보려면 금값이 여기서 최소 16.7%는 더 올라야 본전이라는 계산이 나오죠. 이 프리미엄의 위력을 가장 확실하게 체감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오늘 금을 사서 오늘 바로 되판다고 상상해 보는 겁니다.
내가 살 때 가격이랑 내가 팔 때 가격, 이 차이가 투자자에게 얼마나 즉각적인 손실로 다가오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17.5%입니다. 계산은 간단해요. 17만 3천 원에 금 한 돈을 사서 돌아서자마자 금은방에 이거 다시 사주세요 하면 88만 5천 원을 받게 됩니다. 앉은 자리에서 바로 17.5% 손실이 나는 거죠. 이게 바로 비싼 섬매가에 살 때 팔 때 가격 차이까지 더해진 실물금 투자의 냉정한 거래 비용입니다. 자, 이렇게 거래 비용이 어마어마한데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 아니면 기다려야 하나,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략은 두 가지로 나눠야 합니다. 우선 실물금, 이건 지금 사는 게 합리적이지 않아요. 무려 17.5%나 되는 거래 비용을 안고 시작하는 건 너무 부담스럽죠. 그래서 실물금은 관망, 즉 기다리는 게 현명합니다. 하지만 금값 자체의 상승 흐름을 놓치고 싶지 않다면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 비용이 훨씬 저렴한 금 ETF 같은 금융상품이죠. 이쪽은 신중하게 분할 매수로 접근해 볼 만합니다. 그럼 관망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가격대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금 한 돈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해 딱 정해드릴게요. 이 가격대에서는 기다리고 이 가격대에서는 매수를 고려해 볼 만하다. 이렇게요. 자, 차트를 보세요. 오늘 소매가 107만 3천 원이죠? 이건 맨 위 105만 원을 넘는 관망 구간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지금 따라 사는 건 아주 위험하다는 강력한 신호예요. 저희 분석으로는 가격이 좀 내려와서 최소한 100만 원에서 105만 원 사이 중립 구간에 들어오거나 더 좁게는 95만 원 아래인 매수 고려 구간까지 와야 리스크를 줄이고 수익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이렇게 실물금 투자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니까 자연스럽게 다른 대안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아까 잠깐 언급했던 금 ETF가 왜 지금 강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실물금이랑 직접 비교해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두 가지 투자 방식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 왼쪽 실물금은 17.5%나 되는 거래 비용에 부가세까지 내야 하는 부담이 있어요. 하지만 오른쪽 금 ETF를 보시요. 연간 수수료가 0.19% 수준으로 아주 낮고 부가세도 없습니다. 물론 내 손에 금을 쥘 순 없지만 단순히 금값 상승에 투자하는 게 목적이라면 오늘 같은 날은 ETF가 압도적으로 유리하고 똑똑한 방법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단기 전망으로 넘어가서요. 오늘 오후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지 핵심 변수인 환율을 중심으로 몇 가지 시나리오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오늘 오후 시장의 키는 국제 금값이 아니라 환율이 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 환율이 지금처럼 1,480원 위에서 계속 버텨준다면 금값은 그램당 24만 5천 원 후반대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 있어요. 두 번째, 환율이 1,478원에서 1,480원 사이에서 애매하게 움직인다면 금값도 큰 변동 없이 좁은 박스권에 갇힐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만약 환율이 1,477원 아래로 꺾인다면 금값 역시 24만 4천 원 중반까지 밀릴 수 있습니다. 이 환율 숫자를 잘 보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오후 환율의 흐름이 결국 내일 오전 시장의 분위기까지 결정하게 될 텐데요. 이 흐름을 보면서 내일 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분석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오늘 시장은 그냥 금이 강한 게 아니라 강한 금에 강한 환율까지 더해져서 국내 가격이 유난히 더 비싼 잔이다. 이게 그냥 비싸다는 말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가격을 올리는 힘이 이중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고평가 리스크도 크다는 뜻입니다. 이 구조를 반드시 머릿속에 넣고 시장을 보셔야 합니다. 결국은 모든 분석은 이 질문 하나로 모아집니다. 금값 자체도 강한데 환율 때문에 가격이 더 부풀려져 있다는 걸 알게 된 지금, 여러분의 다음 한 수는 무엇입니까? 이 비싼 프리미엄을 감수하고 실물금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현명하게 비용이 저렴한 ETF로 우회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모든 거품이 가라앉을 때까지 차분히 기다리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보여드린 숫자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투자 원칙에 맞는 최선의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3월 12일 금시장 분석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요즘 환율을 보면서 다들 이 정도면 괜찮은 건가 하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과연 지금 이 높은 환율,
우리가 정말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 수준일까요? 오늘 분석은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환율 상황이 어떤지, 왜 이렇게까지 올랐는지, 그래서 우리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시장은 어떻게 보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하나씩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2026년 3월 12일 바로 오늘 환율이 어떤 수준인지부터 정확히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1478.86원입니다. 거의 1480원에 육박하는 정말 높은 수준이죠. 이 숫자만 봐도 지금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 그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1400원 넘을까? 이게 화두였다면 지금은 이러다 1500원 다시 가는 거 아니야? 하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갔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지난주에 환율이 1,500원을 뚫었을 때 시장에 받았던 그 충격 기억하시죠? 거기에 비하면 지금은 1,470원 후반에서 1,480원대에서 일단 버티고는 있는데 이게 원화가 강해져서 안정된 게 아니라 아슬아슬하게 긴장감이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원화 대비 달러가 이렇게까지 힘을 쓰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적인 이유 크게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3가지 요인이죠. 끈질긴 달러 강세, 계속 오르는 기름값, 그리고 벌어진 금리 차이. 이 3가지가 마치 퍼펙트 스톰처럼 맞물리면서 원화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볼게요. 2월 미국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2.4% 올랐습니다. 사실 이 숫자 자체는 시장을 뒤흔들 만큼 충격적인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시장이 이걸 보고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데? 이러다 인플레이션 다시 살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럼 미국 연준이 금리 내리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바로 그 우려가 달러를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바로 유가입니다. 브렌트유 가격이 배럴당 98.30달러까지 치솟았어요. 우리나라는 아시다시피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름값이 이렇게 오르면 우리가 물건을 팔아서 번 돈으로 더 많은 기름을 사와야 한다는 뜻이고 이게 바로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직접적인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3번째, 이게 아주 근본적인 이유인데 바로 금리 차이입니다. 한국 기준금리는 2.50%인데 미국은 3.50%에서 3.75%예요. 이자율 차이가 꽤 크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어디에 돈을 맡기시겠어요? 당연히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달러 자산이 훨씬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본이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려는 힘이 계속 작용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 기초 체력, 즉 펀더멘털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2월 수출이 작년보다 29%나 늘었고 무역 수지도 155억 달러 넘게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도 왜 환율이 이러냐? 지금은 이런 튼튼한 경제 지표보다 전 세계적으로 퍼진 불안 심리가 시장을 더 강하게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뭔가 불안하면 돈은 가장 안전한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지금의 미국 달러인 거고요. 자, 그럼 1,480원이라는 이 높은 환율이 당장 내 지갑, 내 사업, 그리고 내 투자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해외여행 가시거나 자녀분 유학비 보내시거나 해외 직구하실 때처럼 달러를 사야 하는 분들은 바로 체감하실 겁니다. 환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내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뜻이니까요. 구체적으로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예를 들어서 리와 1만 달러를 환전한다고 해보죠. 환율이 1,460원대일 때랑 비교하면 지금은 약 20만 원을 더 줘야 같은 1만 달러를 손에 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정말 무시 못할 금액이죠. 반면에 미국 주식 같은 해외 자산에 투자하신 분들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이른바 환테크 효과를 보게 되죠. 달러 가치가 올랐으니 내 미국 주식을 원화로 바꿨을 때 가치가 더 커지는 겁니다. 하지만 이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달러가 이렇게 강하다는 건 보통 전 세계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을 피하고 싶어 한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의 가격 자체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도 함께 존재합니다. 기업들도 희비가 엇갈립니다.
해외에서 원자재나 부품을 사와야 하는 수입 업체들은 비용 부담이 커져서 힘들어지고요. 반대로 물건을 만들어서 해외에 파는 수출업체들은 같은 1달러를 벌어도 원화로 바꿀 때 더 많은 돈이 들어오니까 이익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지금의 환율 상승은 경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오르는 불안형 상승이기 때문에 수출업체들도 글로벌 경기 둔화라는 더 큰 걱정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지금 외환 시장의 분위기는 어떤지, 트레이더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환율은 가장 낮을 때가 1476.35원, 가장 높을 때가 1484원 65원이었습니다. 변동폭이 8.35원 정도 되네요. 이 변동폭 자체가 막 엄청나게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 움직임이 벌어지는 위치가 아주 높은 수준이라는 겁니다. 이럴 땐 시장이 작은 뉴스에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죠. 네,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표현한 말인 것 같습니다. 겉보기에는 조용한 것 같아도 사실은 굉장히 높은 언덕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흔들리고 있는 상태라는 거죠. 언제 어느 방향으로든 크게 움직일 수 있다는 긴장감이 시장에 팽배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주시하는 중요한 가격대들이 있습니다. 아래쪽으로는 1470원 선이 무너지면 과열이 좀 식는구나 하는 신호를 볼 수 있고요. 그 아래 1460원은 그래도 여전히 달러는 비싸다는 인식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노선으로 여겨집니다. 반대로 위쪽으로는 1485원을 넘어서면 긴장감이 다시 커지고 궁극적으로는 모두가 주목하는 심리적 저항선 1500원을 다시 건드리려고 할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바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겠죠? 앞으로 펼쳐질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를 보고 각각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간단한 행동 가이드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유가가 더 오르거나 해서 원화 약세가 계속될 경우, 이럴 땐 달러를 한 번에 다 사지 마시고 3번 이상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게 현명합니다. 둘째, 정부가 개입하거나 유가가 떨어져서 원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설 경우, 이럴 땐 지금 당장 필요한 달러만 일부 사고 나머지는 상황을 보면서 사는 게 좋겠죠. 마지막으로 지금처럼 계속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경우, 특히 장기 투자자라면 매일매일의 작은 움직임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원래 세웠던 큰 그림의 투자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는 단순히 환율이라는 숫자 하나에 대한 게 아닙니다. 어쩌면 이건 끊임없이 밀려오는 외부 충격 앞에서 한국 경제가 얼마나 잘 버텨낼 수 있는지 그 기초 체력을 시험하는 일종의 스트레스 테스트일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몇 달간 이 테스트의 결과를 우리는 모두 함께 지켜보게 될 겁니다.